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 사용할 때 데이터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전략을 간략히 저희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고객사들께서 충분한 예산이나 충분한 인력 그리고 충분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또는 기존 기술로 또는 새로운 기술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25분 정도, 지금부터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가져다주는 생산성 향상은 다 잘 아시죠?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는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대한상공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업무에서 개인적인 거 말고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빈도가 거의 70%입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가 이제 점점 줄겠죠. 그리고 이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평균 17% 정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업무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업무에 또는 많은 시간에 AI를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IT 부에서의 승인이나 관리 없이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하는 정보 기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업에서는 30% 정도밖에 쓴다고 답을 안 했는데 실제 근로자는 56%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차이 26% 정도는 승인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기업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기업 내부의 노하우에 대해서 통제하고 보안을 수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이 임의로서 사용하다 보니까 업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한 업무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보보안 쪽에서도 이 AI 관련한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해서 국정원이나 그리고 키사 이런 데서 이제 AI 사용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것들을 다 발표를 했죠. 거기에 이제 여러 자세한 내용들 지침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보면 Security by AI가 있고 Security for AI가 있습니다. by AI는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을 높이고 이쪽은 대부분 앞서 설명하셨던 타임에서 설명했던 그런 류의 보안들,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서 AI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자 이 방향이 좀 많고요. Security for AI는 내부에서 AI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안을 가미해서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보안적인 요소와 안전하게 사용할 건지 이를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시장인가요? 딥시크 나오면서 또 AI, LLM 시장에서 큰 충격과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잠깐 반짝하고 말았죠. 가장 큰 이유는 딥시크 쪽에서 자기네를 쓸 때는 자기네 입력한 내용을 자기네가 학습할 수 있게끔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학습한 내용을 어디다 활용하는지 딥시크에서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정부기관, 정부나 국가의 정부나 대기업들이 딥시크는 대부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해커는 아니지만 해커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들의 AI 서비스를 많이들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또는 기존 유명 대형 LLM들과 나름의 기술을 동원해서 연동을 해서 자기네들을 통해서 원래 유료 계정인데 무료 계정으로 쓸 수 있게끔 열어준다든지 하면서 자기네들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해커가 학습해서
공격에 활용하는 이런 빈도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보안의 심각성들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AI 보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 AI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AI 보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주로 참석하신 이제 보안 관리자들 또는 보안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가끔 이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안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변의 정보를 들어보거나 시장 리서치를 해보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 어떤 솔루션으로도 대응이 되네, 또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대응이 안 되겠네, 이런 다양한 좀 혼란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활성화되는 것과 AI에 대한 보안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막 나오면서 사실 개념은 다 비슷하고 결과값은 다 비슷하나 구현하는 방식,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들, 보안 관리자들이나 기업이나 기관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경험해본 통제 지점별 AI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기본 네트워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 하단에 엔드포인트 사용자 지점, 저쪽이 이제 그 내부 사용자들, 단말 PC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어쨌든 내부 네트워크나 내부 와이파이를 타고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가는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엔드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본 즈음에서 전체적인 트래픽을 네트워크 단에서 검사를 하거나 보안을 하는 이제 정보 유출 탐지 차단 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단, 라우터와 1차 방화벽 요 즈음에 외부 접속을 통제하는 이쪽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스 서비스들을 기업들이 많이 쓰실 겁니다. 굳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서비스형으로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 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스를 이용하는 이 사스 이용 네트워크 지점, 이렇게 저희는 네 군데 포인트를 AI 보안 통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별로 보통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간략히 좀 예시와 한계점,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웹사이트 접속 지점입니다. 보통 이제 라우터하고 1차 방화벽 안쪽,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부 네트워크의 경계망이 되겠죠. 기존에는 여기에는 네트워크 보안을 하시는 담당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IPS나 USIT 잘 아실 때 이런 것들 SWG, 시큐리티 게이트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원래는 웹 접속 통제를 하죠. 악성 코드나 좀비 PC나 이런 바이러스가 유포될 수 있는 알려지지 않는 또는 업무와 상관없는 그런 URL들을 다 막고 블랙리스트를 막고 나머지 화이트리스트만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웹을 열어준다든지 명확하게 블랙리스트 있는 것들은 다 막아준다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매일 URL DB 같은 거로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그 보안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많이들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서 그 AI 보안하고 이제 좀 관련 있는 부분은 비인가 상용 AI 서비스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사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보안의 홀이 커지는 부분이 섀도우 AI들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AI. 유명한 애들은 그래도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쪽들은 그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공지를 하고 있고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그걸 믿고 우리는 사용을 하죠. 그러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명하지 않다든지 새로 생긴다든지 특정 서비스나 특정 기능만 강조해서
어떤 특정 분야만 뭐 특화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백 개씩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에 나올 다른 방법들로도 그런 섀도우 AI들을 막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섀도우 AI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막으려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에 반해 이런 SWG, Security Web Gateway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어 해당 서비스의 URL만 알면 일단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상용 AI 서비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는 막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USIT 차단 시스템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활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인가된 상용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올리더라도 최소한 내부 정보, 첨부한 형태, 파일 형태로 올라가는 거는 맞겠다. 이제 이런 아주 심플한, 좀 극단적이지만 심플한 제어는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특징 보시면 최소한의 대쪽으로 가장 빠르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려면 웹 트래픽을 이제 요즘 다 SSL 암호화 통신을 하잖아요. 암호화 트래픽을 복호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SWG 솔루션들은 이런 복호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같은 류의 제품을 같이 연계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도 충분한 가치가 있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제 지점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차단 지점인데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업계에 많이 오래 계셨거나 보안 관리자로 오래 하다 보면 DLP라는 제품을 아실 거예요. DLP가 크게 이제 네트워크 DLP와 엔드포인트 DLP 두 개를 나누는데 같은 DLP인데 역할과 방향성은 완전 많이 다릅니다. 엔드포인트 DLP는 개인정보나 키워드 중심의 정보가 나가는 것을 제어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차단하는 데. 그러나 이제 네트워크 DLP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트래픽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는 모든 트래픽들을 저장하는 데, 로깅하고 감사 목적으로 감시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제 요즘은 감시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차단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네트워크 DLP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네트워크 DLP에는 메일, 메신저, 웹하드, SNS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프로토콜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서비스들도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일부 이제 사설 공개되지 않은 인증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공인 인증서를 쓰는 생성형 AI 서비스들도 앞서 말씀드린 SWG나 SSL 가시성 장비들 이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 그 내용들이 거의 100% 저장이 된다고 감시를 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LLM 사용하는 것도 다 저장이 되고 통제가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어느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죠.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다 보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한 상용 AI 서비스를 범위를 지속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빠르면 하루, 근데 오래 걸리면 2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불특정하게 기간이 소요돼서 그 최소한의 룰을 만드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성능 이슈와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걸 제외하면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제일 넓기 때문에 최소한 사용자를 믿지 않고 보안 관리자가 내부 사용자들을 믿지 않고 나가는 데이터는 보안팀에서 따로 관리를 하겠다 할 때는 이제 DLP가 활용도가 제일 높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개인별로 구독 중인 AI 서비스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좀 편한데
이 AI 서비스를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통계를 낸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특화된 기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데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안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쪽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스 이용하는 네트워크 지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제 N2SF라고 해서 국가망 보안 체계, 재작년부터 금융보안원, 금감원이나 국정원, 키사 이런 데서 그동안 철칙처럼 이루어져 왔던 망분리 기준을 이 클라우드 환경에 발맞춰서 더군다나 AI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망분리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국가망 보안 체계라는 걸 발표를 했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내부망 또는 내부 개발망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일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사전 정의된 또는 사전 협의된 특정 서비스나 특정 경로만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허용을 해주면서 말은 보안은 똑같이 하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관의 보안관리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인터넷망 보안하듯이 내부망도 어쨌든 인터넷을 뚫어주니까 그쪽도 보안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 인터넷망 보안을 했던 만큼의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픈은 해야겠어요. 아직 예산은 안 잡혔는데.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 어떤 정도의 보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스 사용 제어 시스템은 이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스 전용 제어 시스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보통 보면 앞서 말씀드린 SWG, 그 다음에 SSL 가시성 기능,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DLP, 이게 다 한 박스로 합쳐진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단에서 얘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보안을, 내부 보안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심플하게 세 가지 제품이 합쳐졌는데 라이트 버전으로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접속해야 될, 사용할 AI나 사스 서비스를 사전에 지정을 해서 일정 개수 이하로 또는 일정 용량 이하로 사용하게끔 보통 하게 되고요. DLP는 원래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로깅을 하고 감시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액션, 모니터링을 하고 액션을 하되 로깅을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얘는 N2SF에 따른 내부 개발망, 내부망의 특정 사스 서비스나 특정 AI만 일부 사용할 때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앞에 세 개는 이제 네트워크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안관리자는 내부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비용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고 나면 다 책임을 지는 힘든 자리죠.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한테 보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책도 내리지만 그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를 보안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보안 관리자들이 내부 사용자들의 액션과 상관없이 네트워크 보안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 보안적으로 운영을 하시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엔드포인트 쪽에서 사용자가 각각 생성의 AI를 사용할 때 사용자 단에서 아예 특정 경로, 특정 페이지를 통해서 프롬프트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받음으로써 거기서 모든 AI 사용 관련한 보안을 통제하는 형태로 요즘 많이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방법들로, 이런 형태로 SI성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하시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개의 LLM을 한 포탈, 한 웹페이지에 다 모아놓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질문할 때도 도움을 줘서 질문을 쉽게 하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들 기관들이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유와 비슷합니다. 다만 그런 서비스들은 보안의 관점이 없습니다. 프롬프트에 뭘 입력했는지, 거기를 통해서 답변 받은 게 뭔지, 어떤 첨부 파일을 올렸는지, 그 첨부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좀 무관하고 그냥 사용자 편의성 위주로만 개발이 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보안관리자 입장에서 또 기관 입장에서는 AI를 통해서 데이터 나가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또 AI를 통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학습돼서 들어오는 것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보안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만들 때는 보안을 베이스에 깔고 이런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내가 어떤 내용을 넣었을 때 그 내용이 다 로깅이 되고 그 파일에 첨 파일을 넣었을 때 그 파일도 다 로깅이 되고 그 첨 파일 내에 어떤 데이터가 유출되면 안 되는, 나가면 안 되는 예를 들어 뭐 개인정보나 특정 키워드나 특정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요즘은 이제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문서 파일이 아니라 멀티모달로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데까지 다 분석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점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더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금력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여러 회사들을 인수해서 예를 들어 OCR 회사 인수하고 영상 분석 툴 회사 인수하고 해서 그것들을 여기에 기술을 같이 녹이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옵션화해서 이제 같이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국내 시장이나 국내 기관들의 검증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비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국산들도 그런 점까지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안의 관점으로 먼저 하되 그렇다고 해서 또 편의성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LLM을 그 기관이 구매를 해서 API 값을 받아서 여기다 연동을 해놓으면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게 되고 하나의 질의를 하고 챗GPT로 질의를 했다가 질의가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클로드로 계속 이어서 질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예시로 드렸던 서비스들도 그런 것들 지원하잖아요. 이런 보안 솔루션들도 보안 제품들도 이제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프롬프트 보안 시스템은 AI 관련한 LLM 관련한 전용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도 어떤 서비스들은 LLM 비용, 토큰 비용과 서비스 비용을 합쳐서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토큰은 알아서 구매하세요. 서비스만 제공할게요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서비스형도 되고 온프레미스로 구축형도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기관과 고객사 담당자들의 내부 정책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선별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면 비용, 시간, 인력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뭐부터 할 건지, 어느 부분을 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요. SWG 같은 경우는 주 통제 범위를 사이트 접속, 그 다음에 파일 자체의 업로드 차단, 이쪽에 이제 북한에서 아주 심플하게 여기까지는 일단 해야겠다 할 때 이제 필요한 거고 또 기존에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AI 서비스에도 LLM 서비스에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DLP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도입을 하시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AI 프롬프트 입력과 첨부 파일 이런 것까지는 다 로깅을 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2SF 관련해서 내부 개발망, 내부망에서 인터넷을 추가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이제 사스 사용 제어 시스템을 검토해 줄 수 있고요. 아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전한 AI를 몇 개 선별해서 직원들이 이것만 안전하게 쓸 수 있게 관리를 해주겠다 하고 싶을 때는 생성형 AI 프롬프트 보안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느냐, 넓게 하느냐, 부하를 감안해서 비용을 좀 들여서 크게 하느냐, 그리고 보안을 깊게 하고 AI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고 AI 사용의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다 하실 건지, 일부만 하실 건지,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상세한 내용은 나름들이 가지고 가신 브로셔나 QR을 찍으시면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